중요한 장점. 이 지문은 디스클로저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글을 읽다가 그리고 항상 애들은 문장 길이에 좀 눌리거든요. 기가 좀 눌려. 그러면 멘탈이 좀 탈려요. 그 중에 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항상 삽입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삽입은 그냥 묻고세요. 묻고 나서 생각해. 해석을 할지 말지. 난 이거 잘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읽으세요. 이게 더 어려운 것도 너무 많아. 그러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As opposed to 반대로 놓여진 거. 반대. 더 공격적인 형태. Regulation. 주제 통제. 통제의 공격적인 형태. 다 필요 없어. 그냥 통제의 반대편에 놓여질 disclosure. disclosure는 반대구나. 여기 지문에서 주제랑. 오케이, 그 정도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아. 근데 일단 디스클로저의 중요한 장점은 무엇이냐? 그것의 유연성. 오케이. 그리고 리스펙트. 리스펙트 뭐야? 나요. 뜻이 너무 많죠. 리스펙트는 뜻이 너무 많다. 존경 이렇게만 말하는 애들 많은데 뜻이 워낙 많아. 6개 돼요. 독해할 때 막 단어 같은 거 설명하기 싫은데 리스펙트 뜻은 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의 이미지만 이해하면 돼요. 스펙트는 이렇게 보던데 어떤 우리는 다시 튕기는 거 2번, 3번 말한 거잖아. 오케이? 어떤 대상에 가다가 딱 부딪혀 튕기는 이미지를 다 리스펙트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뜻 보고 또 보고 하는 거 존경하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 거 여러 번 본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리고 무언가 또 보고 또 봐. 뭐야 또 어떤 상황, 어제 뭔 일 있었어. 그걸 또 계속 보는 거야. 2번째, 반성하다. 그리고 3번째, 여기 나온 이미지처럼 반사하다. 이해 가요? 다시 보다의 의미에서 다 아무 뜻들이야. 3개 다. 오케이? 더 많겠지만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오케이. 프리마켓. 자유시장이잖아. 자유시장을 작동을 위한 리스펙트야. 오케이? 존중 정도 되겠죠. 맥락상. 근데 필요 없어. 어쨌든 디스클로저는 이러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자유시장에 있어서. 좋은 거구나. 그럼 레귤레이션은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안 좋은 거겠죠. 이 정도는 알면 충분해. regulatory mandates are blunt words. 이런 문장을 읽고 탁탁탁 이해가 가면 정신병이야. 모르잖아요. regulatory. 안 좋은 얘기지. 규제 명령은 블런트 소드야. 블런트를 알 수가 없잖아. 적어줄 법한데 안 적어줬잖아. 모르는 거요. 뒤에 있는 내용 읽고 파악하라는 게 출제자 의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블런트를 안 써준 것 같아. 세미콜론 이유도 어차피 같은 얘기거든요. 앞문장에 대한. 한번 읽어봅시다. regulatory. 이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다양성을. 그렇군. 2번째. 걔네들은 unintended adverse effects. 이걸 가져. 심각한. intend. 의도 아니니까. 의도 되닐 거고 붙었으니까 반대말.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가 나. 뭔 말이야? regulatory? 걔 안 좋아. 오케이?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하되 이거는 하지 마라. 이 얘기밖에 없다. for example.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해석이 되건 안 되건 앞 내용이야 무조건. 의미상.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 자체에 대한 해석보다. 그러지 않을까요? 한번 읽어는 볼게. 아이들이 해석 연습을 워낙 열심히 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걸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 이런 거 읽다 보면 뭔 말인지 헷갈려서 그때부터 미궁에 빠져요. 앞에서 읽은 거 다 까먹고. 이 지문은 쭉 나오는 거야. 또 여기 얘기밖에 없어. 오케이? 읽어봅시다. 모르겠잖아. 예를 들어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for Appliance. 에너지 효율 요건, 필요 조건. 이것도 내가 해석을 잘한 거죠. 이렇게 안 읽혀. 아는 단어들만 있어도 에너지, 효율성, 필요 요건, 뭐에 대한 appliance. appliance 뭐야? 배운 적 있어요. 가전제품이에요. 오케이. 가전제품인 걸 알 리가 없잖아. 보통 고등학생이 apply 지원서 이렇게
어차피 말 안 돼. 이거 만들어낼 거야. 굿즈, 상품을. 어떤 상품? 잘 안 돌아가는 또는 that 1번, 2번. 특징을 가지는 거. 어떤 특징?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뭔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가요. 오케이. 중요한 건 뭐다? 앞에 내용. 레귤러리티 안 좋고 디스클로저 해야 된다. 대조적으로 반대로 information provision 프로비전은 제공해 공급 정보 제공 디스클로저의 다른 표현입니다. 패러프레이징 될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이 얘기는 그냥 레귤레터리가 안 좋다는 예시였잖아. 근데 이미 앞에서 밝혔어. 이거 좋고 이거 나쁘다고. 이거에 왜 안 좋은지 설명해 준 것뿐이야. 이거는 해석이 드러난 대로. 반대로 정보 공개 디스클로저 이거는 존중해 반영해 주가 될 것 같아. 무엇을? 선택의 자유를. 좋은 얘기겠죠. 뒤에 보면 if automobile manufacturers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다 이거야. 무조건 구체적인 얘기는 앞 내용에 대한 무조건 예시예요. 그럴 수 없어 논리적으로. 이해가요? 그래요. 꼬리 믿음 필요 없는데요? 상관없어. 구체적인 예시는 무조건 일반 진술에 대한 예시다. 그렇구나.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오든 디스클로저는 좋다는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알고 읽으시라고. 만약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are required to measure and publicize the safety characteristics cars. 얘네가 요구를 받아 측정할 것을 그리고 publicize 공론하다 알리다 안전적인 특징 그 자동차에 요구를 받는다면 이렇게 required 된다면 잠재적인 car, potential car purchasers can trade safe concerns 블라블라 있죠. 잠재적인 이 고객들은 can trade 거래할 수 있어, 교환할 수 있어. 뭐를? 안전 걱정을 뭐와? 다른 원인들, 탓들. 어트리뷰트도 해석하기 좀 어렵죠. 항상 한국어로 가령, 가격, 그리고 스타일링 이런 것들과 뭔 말일까요? 이해하면 좋아, 이해하면 좋은데 결론은 information provision의 좋은 사례일 뿐이야. 의미상. 그 다음에 이해는 해봅시다. 이따 할게요. 다 읽고 빨리. 또 if restaurant, 커스터머 나오죠. 두 번째 구체적인 얘기. 또 예시다. 앞내용에 대한. 오케이. 읽다가 뭔 말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식당 고객들은 informed 알리는 거니까 BPP니까 알게 되는 거지. 칼로리를 알게 돼. 그들의 식사에 있어서. 그렇게 if 된다면 those who want to lose weight 어떤 사람들? 몸무게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 can make 사용할 수 있어. 그 정보를. 그렇지. 문장이 끝났고 분사 남겨두는 거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unconcerned 걱정이 없는 사람들. 칼로리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영향받지 않은 채로 living 남겨둔다. 보이니? 이해가요? 정보 공개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손해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disclosure 일반 지질 하면 더 나와요. 이 공개라는 것은 does not interfere with 방해하지 않아. 뭘? 자유겠죠? 앞에서 나왔으니까. 방해하지 않아. 그리고 묶어주고 읽으셔도 돼. 그리고 오히려 프로모트 촉진돼야 돼. 같은 말이잖아. 오케이? 둘 중 하나만 읽어도 되겠죠. 방해하지 않아. 뭐를? 어토노미. 알면 좋죠. 몰랐어요? 좋은 거겠지. 오케이? 그리고 퀄리티. 질적으로. 오케이? 어떤 것이 개인들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10번 이 지문이 문장이 다 길어요. 어려워. 보통의 감각으로. 근데 잘 따져보면 주제만 잘 잡고 읽었으면 어차피 많은 문장들이 크게 무의미했어.
왜냐? 이미 의미가 다 정해진 채로 나왔으니까. 아, 여기까지는 이해하기 쉬웠고 실제로 줄였다 이거야. 맞잖아. 여기부터 쭉 내려가면 여기까지 앞내용에 대한 예시죠. 예시인지 알았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이거에 대한 해석보다. 해석이 잘 됐어도 뭔 의미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번 말을 해주긴 하잖아. 야, 인포메이션 프로비전 되게 중요하다.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짧잖아. 그리고 또 끝까지 또 예시. 이거 읽다가 고민했어야 될까요?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심지어 또 일반 지수 한번 더 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같은 말인데 딱 3번이나 표현을 해주고 나머지 지점은 그냥 싹 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에 대한 예시로 써준 거야. 졸리니? 그렇죠. 오케이. 답 한번 봐봅시다. 음. 1번 steps 단계. 공공의 정보를 접근 가능하게 고객들에게 하는 스텝, 방법들, 단계들 맞을까요? 미친 거죠. 단계들에 대한 얘기 아니야. 2번 장점들. 정보를 퍼블리사이징. 되게 뭐라 해야 될까? 대중들에게 알리는, 열어주는 이것들의 장점, 뭐하기 위해서? 보장하기 위해서 자유로운 선택을. 안 될 이유 없죠. 오케이. 3번 전략들 나온 순간 틀렸어. 오케이. 누구를 위한 전략? 회사들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프리 시장에서 틀렸다. 4번 필요성. 어떤 것의 필요성? identifying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 현재의 산업 트렌드를 비친 거죠. 오케이. 5번 노력. 어떤 노력? 이펙트. 결과. 다양화된 마켓들의 결과. 합리적인 고객들의 선택에 있어서. 아니죠. 2번 잘하셨어요. 오케이. 답은 2번이다. 정답률이 이래놓고 60%야. 그냥 이해 가져. 평생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해석하는 거 적용하다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잡아 먹었을 테고. 11번이에요. 11번이 조금 더 어려운데 이것도 똑같이 주제만 잡으면 쉽다. 3번 시작. 이상하지 않아? 네.
미치 같은 진짜. 몇 번입니까? 연우야 이거 몇 번이야? 몇? 4번. 오케이. 잘 보인다. 진짜 몇 남았어? 야, 한 번만 다시 설명할게요. 독해하는 선생님만의 방식이 있어요. 되게 단순해, 항상. 글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건 사실 영어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거든. 글이란 거 왜 써? 글이란 거 필자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닌가? 맞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 중학교 공부 10년 답습해봤자 점수 안 나오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고등학교에서 독해력을 물어보는데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외국인이 한국말 막 하는 것만 답습하는 거지. 어떻게든 단어 많이 알고 어떻게든 말 빨리 하고 뭐 이런 거. 고등학교는 문해력이 가장 큰 특정 요소라 글 자체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해봐야 돼. 애초에 독해 28문제, 애초에 듣기는 맞추라고 준 문제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독해 28문제, 그중에서 10문제는 실용문이에요. 실용문 제외하고 사실 점수를 가르는 18문제 주요 문항들은 사실 주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아. 주제, 요지, 제목, 뭐 주장,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것들 그 전반에 대한 관통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게 가장 커. 한 문장 물어보고 문법적인 요소 물어볼 거였으면 토익처럼 한 문장씩 내야 돼. 그게 맞아요. 한 문장 떼놓고 빈칸 뚫고 문법적으로 뭐 들어갈지 선택지 4개 주고 고르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 여기 사람들은 학생들이 문법 좀 틀려도 감안해줄 용의가 있는 거야. 그 대신에 대략적인 이 핵심형 파악하는 게 가장 크겠죠. 어쨌든 글이란 건 필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거고 한 단락의 글에는 메인 아이디어 주제라고 할게요. 무조건 한 개예요. 이거는 공식이야. 학술적인 글쓰기의 공식이야. 그래서 항상 계속 말하잖아. 모든 문장 이해 못한다고. 근데 최소한 모든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메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무언가 익힌다고. 계속 쭉 풀어서 다 이해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 메인 아이디어를 주제를 전달하는 방식이 몇 가지 안 돼요. 사람이 한 달 나간에 한 주제를 전달할 때 말 한마디 한다고 끝나지 않아. 말해봤자 상대가 못 알아먹어요. 양자역학은 뭐 근대화의 뭐 성공을 이끌었다 이런 말 하고 싶으면 그렇게 말하면 못 알아먹어요. 설명을 해야 돼.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장들이 덧붙여지는데 쌤이 보기에는 몇 개가 안 돼요. 실제로 모든 문장은 몇 가지 패턴 안에 갇혀요. 첫 번째, 예시.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열. 누군가 계속 나열해 주는 거지. 같은 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같은 맥락이죠. 우리 읽다 보면 맨날 쌤이 읽어보면 같은 말이다. 읽어보면 같은 말이다. 이러잖아. 반복에 어느 정도 저는 감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적. 말을 하다가 꺾는다. 통념을 내놓고 꺾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인용. 필자가 뭔 말 하고 싶어. 근데 자기는 권위가 없어. 그러니 권위 있는 사람을 끌어오는 거지. 이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거 있잖아. 뭐 실험 이런 것들도 다 예시예요. 실험 왜 말하겠어?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게 부합하니까 말하겠지. 뭐 질문과 대답.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그런 거 갖다 해보세요. 필자가 어떤 말 하고 싶을 때 상대방한테 설득력 있게 말할 때는 먼저 질문하고 대답해주는 모습도 되게 좋잖아. 야 이건 왜 그럴까? 그리고 본인이 답을 말해줘. 이런 것들. 결론. 말하다가 마지막에 이 새끼가 못 알아먹어. 그냥 너스, 열퍼 하고 설명해 주는 거지. 그리고 당이 답답하면 바로 말할 수도 있어요. You must to be a smart boy.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문장은 난해하지만 사실 이 정도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 역할이. 그러지 않아?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뭐 예시, 나열, 반복 이런 것들이 막 서너 개씩 다 보여. 이 서너 개가 섞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이해해도 주제는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 쉽진 않지. 1년 내내 근데 강조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주제랑 제목, 요지 이런 거는 이런 거 이용해서 주제만 하나 찾으면 끝나. 30초 안에. 끝나는데 문제는 빈칸 추론 같은 게 문제잖아.
빈칸 추론 같은 거는 주제를 모르면 쓸 수가 없어요. 주제랑 무관한 빈칸은 나올 수가 없다고 이 평가에서 밝혔어. 근데 빈칸을 뚫어놨는데 앞에 내용은 이해가 가. 주제에 대한 이해가 가. 근데 두 문장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두 개만 연습할 거죠. 오케이? 이게 무슨 내가 그 얘가 같은 말이네, 아니면 예시네, 아니면 그냥 대답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여기에 그냥 입각해서 하는 얘기예요. 오케이? 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킬 이런 거는 굉장히 지양하거든요. 그딴 게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강사, 흑사 출신의 강사가 아무리 유명하다고 부수들 출제하는 학술문에서 자기 스킬 통할 거라고 말하는 거 믿지도 않아요. 글은 다 읽어야 돼.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비문하고 어떤 미친놈 뒤에서 읽진 않잖아.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 애들이 한국말도 못하는 거 적용하려고 하니까 난 좀 심각하다 봐요. 읽어봅시다. Considerable word. 미안해. 미안해. 11번 합시다. Environment learning occurs. 자연의 혹은 환경의 뭐 이러한 배움은 occurs 발생한다. 이런 배움이 이런 배움이 뭔지 몰라요. When farmers base decisions on observations of information. 뭐 할 때? 단어 하나만 적고 그냥 외우지 마세요. 이런 구조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주 나와. 앞에는 뭐 주어 나오겠지. 주어가 지각하면 결정을 A에 두다. 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으셔도 돼요. 정답 외워질 것가 아닌 것 같아요. 주어가 결정을 A에 두다. 지각하면. 근데 이거는 지각이고 의미를 이해하려면 얘가 결정을 하는 거죠. A에 기반해서. 이해되나? 이런 거 베이스 디스 이런 거 자주 나와. 오용도 같이 올 텐데 이 사람은 A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렸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할 때만. 농부가 그 관찰에 의해서 결정을 할 때 어떤 관찰이냐고 중요한데 Pay of Information이잖아. Pay of이 애초에 아는 사람도 없고 안다 한들 뜻이 너무 많아요.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정보에 대한 관찰에 기반해서 결정을 내릴 때 이 배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구나. They may observe their one or neighbor's farms. 농부들이 관찰해, 오케이? 관찰해. 그들 자신의 것 아니면 이웃들의 농장을. 그렇다. 하지만 it is the empirical result they are using as a guide. 그것은 관찰은 하는데 그것은 경험적인 결과다. 경험적인 어떤 결과냐? 그들이 사용하는 가이드로서. 오케이? Not the neighbors themselves. 이게 은근히 쉬운 단어들만 붙여놨는데 읽다 보면 뭣도 아닌 거에 괜히 고민 생겨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뭔 말이야 나는. 뭔 말이야. 나도 neighbors. 여기에 과몰입하면 안 돼. 오케이. 질문 안 할게요. 질문 안 할게요. 오케이. 이 별 얘기 아닙니다. 왜냐면 농부들이 이 사람들의 농장을 관찰한다 했는데 그냥 한마디 더 붙여준 거야. 그냥 그 사람들 본 게 아니라 농장 봤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They are looking at farming activities as experiments and assessing such factors. 까지 문장이 많이 길어요. 이 정도. 그들은 본다. 농사 활동을 실험으로써 그리고 평가한다. 1번, 2번이겠죠. 이러한 요소들을 뭐로써 보냐? 여기부터가 지옥이야. 하나씩 붙잡고 해석하는 순간 나가리야. 한번 읽어볼게요.
상대적인 이점 해석이 됐다 이거야. 누군가는 단어를 아는 사람 애들은 그래도 뭔 말인지 몰라요. 두 번째 comparability 양립 가능성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과의 이해 못합니다. difficulty of use 사용이 어려움 그리고 triability 쿼테이션을 쳐놨으니 중요한 개념인 건 알겠는데 감이 좋은 애들은 뭔 말인지 단어장에서 안 봐도 알 수 있어. trial 시도고 ability 능력이니까 가능성이니까 시도 가능성이라고 번역을 본인이 했어도 뭔 의미인지 몰라요. 하이픈 있으니 부연 설명 같은 말이겠죠. 오케이? 어떻게 어떻게 잘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그것이랑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이런 걸 보면서 이해돼요?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야, 그게 어떻게 잘 실현될 수 있을까? 내 거에 있어서 그 얘기밖에 없다.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이해 못한다. 하지만 the criterion of triability turns out to be a real problem. 얘가 핵심이겠죠 아마. 그 기준, triability, 뭐 시도 가능성의 뭐 그 기준 잘 모르겠어. 시도 가능성, 뭐 실험한다는 건가? 이게 계속 실험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이 turns out 뭐가 되냐? 턴 나오면 무조건 뭐뭐가 되다예요. out은 그냥 강조야. 뭐뭐가 되다 이 정도에. 아 진짜 큰 문제야 이게.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진짜 큰 문제야. 문제가 많아. 알겠어. 근데 어떤 문제인지 모르잖아. 부연 설명 읽어주시면 돼요. It's true. 그것은 사실이야. 뭐가? 진주 가져오죠? 경찬아, 진주 가져오잖아요. 오케이? 이걸 읽고 진주 가져온 걸 보기 전에 알 수는 없잖아. 사람이 문장을 읽기 전에. 아, 이것은 사실이다. 뭐가? 모르잖아요. 네. 아, 되게 이하가 사실이구나. Farmers are always experimenting. 농부들이 계속 항상 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working farms 일하는 그 농장들 그것들은 are very flawed laboratories 결함이 많은 실험실이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누군가의 무언가를 이 농부들은 다른 사람들 자기 걸 보면서 계속 관찰한다 이거야. 조금 저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 양립 가능한가? 우리한테 실험 가능한가?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항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농장이 결함이 많은 실험실이래. 그럼 뭔 말일까요? 적용이 안 된다는 거겠지. 무언가가. 핵심이다. 어차피 뒤에 나온 얘기는 다 앞내용에 대한 얘기예요. Farmers cannot set up the controlled conditions. 농부들은 셋업. 셋업이란 셋업? 갖추다 정도 되겠죠? 맥락상. 셋업 보고 바로 갖추다라고 인지하기는 어렵고 맥락상 그래. 그 통제되는 컨디션 이거 셋업 못해. 이걸 갖출 수가 없어. 뭔 말이야? 안 말이야 같은 거죠. 이 농장이라는 게 결함이 많은 실험실이다. 오케이. 통제가 안 된다. 어떤 컨디션? 전문적인 테스트 플롯을 가진 연구 시설들에 있어서 이것만큼의 전문적인 테스트가 가능한 컨디션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Farmers. 이해가 안 갔다. 이해가 갔는데 여기 또 읽으니까 힘이 든다. 올써 나오잖아. 또 같은 말이야. 반복이야. 어차피. 농부들은 또한 자주 직면한다. Complex and difficult to observe phenomena. 복잡하고 관찰하기 어려운 현상들을 맨날 직면해. 이 현상들은 엄청 would be hard to manage. 관리되기가 엄청 어려워. 계속 같은 말이야. 야, 농장 실험 시도가 잘 안 돼. 그대로 관리되기 어려워. Even if they could run controlled experiments. 심지어 그들이 그 실험들을 컨트롤 해왔을지라도 컨트롤이 안 된다. 어디선가 보고 자기 농장에서 실험을 그대로 할 수가 없다. Moreover, 게다가 이러면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더 심해진 얘기가 나오겠죠. 구체적인. 어차피 같은 맥락이다. 역적은 없다. Farmers can rarely acquire payoff information. 여기까지. 농부들은 거의 얻지를 못해 페이오프한 정보들을. 그럼 페이오프 맥락상 뭘까요? 뭐 좋은, 중요한 이 정도 되겠지. 맥락상. 이렇게 처리하고 넘어가야 돼. On more than 뭐보다
A few of the production methods they might use. 그들이 사용했을지도 모르는, 사용할 수도 있는 뭐 제작 방식 몇 개보다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직역 나중에 다 읽고 해석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실전에서 여기까지 이해하려고 고생하면은 그게 더 바보야. 어차피 결론은 정보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다른 데 관찰하면서. 오케이? 그것은 만들어 이것에 대한 기준을 측정하기 더 어렵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핵심은 뭐야? 관찰. 그대로 관찰 그거 되게 어려운 거야. 오케이? 관찰해봤자 적용 안 돼. 답부터 한번 해봅시다. Limitations of using empirical observation in farming. 경험, 농장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인 관찰을 사용하는 것의 한계. 맞죠? 아니야? 넘어갑시다. 2번. 챌린지, 도전이라고만 아는데 어려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두 개 다 비슷하지. 어려움들. 어떤 데서의 어려움? 현대화시키는 거. 무엇을? 전통적인 농사 장비들을. 헛소리. 안 돼요. 3번. necessary. prioritizing triability in agriculture innovation. 시도 가능성을 우선시하는 것의 필요성. 농사 혁신에 있어서 한푼은 상관이 없어요. 이 지문이랑. 4번. Importance of making instinctive decisions in agriculture. 중요성. 어떤 것의 중요성? 본능적인 결정.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농사 짓는데 본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5번. Ways to control unpredictable agricultural phenomena. 방법들. 근데 잘 생각해봐. 여기서 단 한 번이라도 방법에 대해서 간 적 있나? 아니죠. 틀린 거야. 내 소재 한번 봐봅시다. 컨트롤하는 거, 예상 못하는 농업적인 현상, 뭐 가뭄, 막 재해, 막 이런 거 예상 못하는 농업적인 현상들이고 컨트롤하는 방법들 다 틀렸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답은 1번이다. 오답은 죽었다 깨나도 오답이다. 지문 한 번만 봐봅시다. 딱 처음에 읽을 때 고3이건 재수생이건 항상 100점을 맞는 아이들도 읽을 때 난해해요. 인정해야 돼.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최소한 소재 정도 잡고 분명하게 딱 가닥을 방향성을 잡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빨리 읽으려면 초반에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배움이란 게 어떤 읽는데 이게 관찰이 이래서 생겨나는구나. 페이오프 재수생이었으면 알았을 것 같아. 알았을 것 같은데 고3은 아니잖아. 영어를 하위권들은 단어 공부할 때 길고 복잡한 단어는 훨씬 더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단어 어휘 좀 쌓이고 영어가 좀 뚫리면 오히려 길고 구체적인 단어가 훨씬 더 쉬워져. 왜냐면 그 단어의 뜻은 그거밖에 안 쓰여요. 애초에. 이런 거 봐봅시다. 크리테리언. 이런 거 하위권들 보면 외우기도 어려워. 스펠링도 못 외우고. 맞잖아. 근데 애초에 여기는 기준 척도라는 뜻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페이오프. 오히려 쉬운 단어들이 훨씬 더 어려워. 영어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맥락마다 다 쓰여가지고 뜻이 너무 많아져. 페이오프. 하나만 외웁시다. 단어 뜻을 막 10개씩 외우라고는 양심상 못하겠어요. 뉘앙스를 좀 알려드릴게. 페이는 뭐야? 페이. 투입하는 거죠. 지불하는 거. 그 뜻밖에 없어요. 오프는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오는 거죠. 원래 전치사는 이미지가 강해. 미국인들한테. 그래서 막 쓰는 거야. 걔네들끼리는 공유되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지불해서 오프. 딱 떨어져 나온 거지. 결과물로 나온 거지. 뜻이 되게 많아요. 들어보고 납득만 해봐. 성공하다 했어. 성공하다. 왜? 지불해서 노력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거잖아. 성과입니다. 성공하다. 맞죠? 두 번째, 페이오프.
급료를 받는 그 월급을 받다는 뜻이 있어요. 월급. 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돈 받는 거잖아. 맞잖아? 동사일 때도 뜻이 많고 명사일 때도 뜻이 많아요. 그리고 보복하다는 뜻이 있어. 왜 그럴까? 청산하다. 뒤에 뭐 그 막 아버지의 원수가 나와. 그래. 근데 페이오프 했대. 그럼 뭐겠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청산하다, 보복하다는 뜻도 나오는 거지. 이해 가시죠? 같은 이미지야. 오케이? 달달달 이러면 죽어도 못해요. 단순 암기해서 이런 거. 근데 문제는 페이오프가 자주 쓰다 보니 띄어쓰지 않고 명사로 쓸 때도 많다 이거야. 명사로 하면 일단 뭐 동사의 명사 의미도 나오겠죠. 성공, 성과 나오겠죠. 그리고 월급이라는 뜻도 나와. 그리고 이건 하나 넣읍시다. 결정적인이라는 형용사인데 형용사.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보면 페이오프가 쓰이는 맥락을 보면 좋은 의미가 많아. 어떤 성과, 뭐 돈, 막 이런 것들, 월급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의 형용사적인 느낌이 되게 좋은, 중요한, 결정적인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뜻도 나온다. 여기서는 아마 결정적인이라고 쓰인 것 같아요. 근데 몰랐어도 괜찮다 이거야. 핵심은 지문에서. 그래요. 이 글은 잘 봐보면 읽을 때만 잘 읽고 문장 간의 관계만 잘 파악해줬으면 되게 괜찮았어. 여기까지 그런가 보다. 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구나. 이 정도? 이게 될 리가 없죠. 여기 정도 읽고 이런 내용이 맞네. 앞에서 읽었던 게 맞네. 계속 같은 얘기니까 중에 뭐 하나만 읽었어도 그냥 확인만 하면서 읽을 수 있었어. 오케이. 12번 갈게요. 3분 드릴게요. 시작.
좀 늦은 것 같지 않아? 아직 아니야. 오케이. 쉬운 거 아니에요. 독해 기법 하나만 설명할게요. 몇 번 말한 것 같긴 한데 문장을 잡아먹는 것들이 되게 많아. 특히 고3은 학술문이라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어. 많은 문장. 주어 동사가 쭉 나오다가 that 하고 나오면서 안에 어떤 내용이 쭉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가 굉장히 길어요. 전 최근에 자주 보거든요. 실제 문장에서. 기억고 해석을 다 해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이 지문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 내용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디서 다뤘는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이 내용에 대해서 필자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틀리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연구진들이 가령 옳다고 했는지 그렇지 않다고 했는지만 판단하면 돼. 오케이? 그러면 양을 확 줄일 수 있어요. 앞이 괜히 복잡한데 너무 머리 쓰지 마시라고. 여기도 그렇죠. 이 지문도. 작업은 작업인데 어떤 얘들이 유의한 건지 알 바가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많은 작업들, considerable work by cultural psychologists and anthropologists has shown that blah blah. 얘네가 뭐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 뭐이 심리학자들, 그리고 인류학자들에 대해서 딱 치러진 이게 대이하라는 걸 보여줬다. 어차피 대이하만 핵심이야. 그러면 엄청나게 크고 때때로 놀라운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거. 차이점들이 있었다는 거. 어디에서? 단어들과 개념에서. 단어들과 개념에서 큰 차이점이 있었대. 이 단어들과 개념들 어떤 거냐?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표현할 때. 맞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핵심인 거야, 사실. 다른 문화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다른 단어랑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이것만 핵심이겠죠. 차이가 있었다는 거야. as 이야. 해석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as as 하고 블라블라 나오는 거 그 시리즈로 많이 외우는데 가운데 들어간 단어들 다 나열해가지고 아무런 의미 없어요. 어차피 앞에 나온 내용이 이러하다 하고 뭐뭐만큼이야. 내용 다 뒷건.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 as 두 개가 비교급이야. 결국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할 말 다 했어. 근데 말 더 하고 싶어. 뭐뭐만큼 뭐뭐처럼 이 얘기일 뿐이라서 as 뒤에 있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핵심은 앞에 나온 거고 앞에 게 이해가 안 가면 뭐뭐처럼 읽을 테니 여기가 해석이 되면 이걸 읽고 앞에 거 추론해줘야 돼. 오케이. 야, 카리나를 되게 좋아한다 이거야. 실제로. 카리나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 평론적이. 얘가 얼마나 숭고한 아름다움인가 설명 다 했어. 뭐처럼? 그럼 비교 대상 안젤리나 졸리 유명한 미국 배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 딱 그 정도의 역할이야. 에즈띠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읽으시라면 읽어라. 읽고 괜히 어려워하지 마라. 밝혔어요. 문화들마다 다른 문화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 언어랑 개념이 달라. 하지만 those data do not actually show that 이러한 데이터들은 실제로 정말로 보여주진 않아. 그 다른 여기 웃기죠. 여기 뒤에만 핵심이겠죠.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이해가 딱 되죠? 그럼 정리를 해볼게. 감정 표현이 다 달라. 문화들마다. 뭐 하지만 감정 자체가 다르진 않아. 오케이? 표현이 다르다는 거죠. 잘 정리한 거예요. 필자는. 감정을 표현하고 기술하는 게 다르지 감정이 다르진 않다. 오케이. If we think on emotions, 만약 뭐 한다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차피 여기 부사절이라 앞내용에 지장을 주진 않아요. 이해가 안 가면 의심만 하지 마. 어차피 앞내용이야 결국은. 우리는 생각해 감정을 센트럴 알 법하죠. 중심 중요하다고. 다시 말하면 neuronally implemented state 해석이 될 리가 없죠. 해볼게요. 중립적으로 실행되는 상태 해석을 해놓고도 뭔 말인지 몰라. 오케이? say 이렇게 자주 나오거든요. 컴마 찍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야. 말하자면 이런 뜻은 그냥 앞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일 뿐이에요. 오케이? 컬러 비전 말하자면 컬러 비전 색깔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컬러 비전이 나는 왜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인지는 잘 모르겠어. 있는 사람이 나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필자는 they just say that 그들이 말한다면 오케이? 그들은 말에 삽입된 거는 과감하게 묻습니다. 오케이. 뭐라고 말하냐? How we interpret, categorize, and name emotions.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분류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지 이건 다양해.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 문장이 어려워요. 길어. 두 번째, 우리는 배워 특정한 상황, 특정한 문화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거기서 이것이 적절해. 뭐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부터 처음 읽은 얘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오케이? 앞에서 말한 말 그대로요. 여기에 맞춰서 이해해보려고 하면 이해됩니다. 시험장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However, 하지만 the emotional state themselves 그 감정 상태들 그것들 자체는 are likely to be quite invariant across cultures. 감정 상태 그것들 자체는 invariant, vary가 다양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in이 붙으면 부정어일 테니 야 다르진 않아.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아. 문화 전반에 맞잖아. 나온 얘기였죠.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어떤 차원에서 읽으면 더 어려워요. 우리는 생각해 기본적인 것을 생각해. 다시 말하면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감정들 세트를 이게 만들어져. evolution, 진화, 그리고 실행, 내에서의 어떤 실행이라고 생각을 한대. 하지만 또 링크, 그 연결 뭐에? 그러한 감정들, 상태랑 자극들 점점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그것들과 behavior, 그리고 다른 인지적인 상태들 이건 뭐 가변적이네, 수적이네, 뭐 사회에서 배우는 거에 따라서 핵심은 단 하나다. 표현이 다르다. 감정은 같다. 선택지 봐볼게요. 필수적인 링크, 연결고리 뭐랑 뭐 사이에 감정들과 행동의 그 연결고리에 대한 얘기인가? 아니죠. 오케이. 지우고 2번 Culturally constructed representation of emotions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표현들, 감정에 대한 맞죠? 3번 Falsely described emotions 잘못 기술된 감정들 글로벌 언어를 통해서 미친 거다. 4번
universally defined emotion.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들. 뭐를 통해서? 아카데미, 학문적인 디스플레이. 분과입니다. 분과. 자주 나와요. 분과 학문들이란 뜻이야. 학문적인 분과들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감정들. 이런 얘기 아니야. 5번. 하나만. 하나만 적어봅시다. 잘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봐봐요. influence on 어떤 대상 이렇게 나오면 다들 이해 잘해요.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잖아. 맞잖아. 근데 중간에 A가 들어가면 이것까지도 인지하고 있을 때 이걸 보면 다들 이해를 하긴 하는데 실제 문장에서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안 보이잖아. 실제로 봐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의 A의 영향성이죠. A의 영향이 B에 영향을 끼치다. 그러니까 좀 길어. 이게 잡고 있는 게 인플루언스가. B까지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거야. 5번 문항 좀 해봅시다. 넓은 영향력. 넓은 영향력. 뭐에? 인지의. 인식, 인지의 이 영향력이 어디까지의 영향력? 문화적인 텍스트를 배우는데. 말이 어렵죠? 한국어 어순을 하면 문화적인 상황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인지의 넓은 영향력 이라고 하면 내가 보기엔 여기서 해석이 되는데 어디 가서 다른 데서 만나면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어순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넓은 영향력 이것에 어디까지 문화를 배우는 것. 실제 내용은 틀렸죠? 인지에 대한 이야기 아니야. 답은 2번이다. 어렵니? 어려워요? 태민아? 어려워요? 그래요? 해석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이게 해석이 안 될 때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는 걸 되게 아는데 해석이 될 리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실제에서. 어차피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미묘합니다. 그건. 해석을 더 꼼꼼하게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심지어 더 정확하게 그 지문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확실히 고3 올라가면 문해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 지문 특히 문장 길거든요. 몇 개 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고민 안 하고 가벼운 마음을 푸는데 이 정도 처리 못해요. 맞잖아요. 일단 잡아본 게 많아. 근데 이거를 다 꼼꼼하게 한국어 번역으로 본인이 머릿속에 풀어내야 이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중요한 것만 딱딱딱 이해하면서 이해하면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영어를 특히 잘하는 아이들도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걸 못 보는 것 같아. 물어보는 건 주제잖아. 주제만 파악하면 돼. 무슨 뭐 번역어 시험 나가는 게 아니잖아. 앞에서부터 툭툭툭 처리하면서 핵심력만 이해하고 잘 중요한 거 체크하고 모든 내용 나오면 앞에 문장의 관계성을 따져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거기에 입각해야 이거 이해하고 싶은 문장도 이해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나. 한국 비문학이라고 생각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다들 듣기 가져갔습니다.